심사위원이 알려주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이 영상과 뷰티 수업 교재만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도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원패스의 장소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뷰티 원패스 영상과 뷰티 수업 교재를 보시면서 독학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독학으로 준비하시다 보니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 중 실기시험 1과제부터 4과제까지 각 과제별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에 아이섀도우를 바를 경우 감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샵에서는 입술에 아이섀도우를 바르거나 립스틱을 볼에 바르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시험 보실 때는 되도록 FM적인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듀오 펜슬 브라운 색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웨딩 클래식 눈썹의 경우 모델의 원래 눈썹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눈썹 3부분이 약간 각지게 표현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이 원래 갖고 있는 눈썹 모양을 무시한 채 그리게 되면 눈썹 항목 및 완성도 항목에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 눈썹이 심한 일자 눈썹인데 이를 무시하고 이마 쪽 피부에 눈썹을 의미로 그려넣는다거나 하면 눈썹이 두 개처럼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원래 눈썹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눈썹 3부분만 약간 각지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스틱 타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골드펄의 경우 웨딩용에 적합하도록 글리터 타입이 아닌 쉬머 타입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트위기 과제에서 언더 속눈썹이 대칭이 안 맞게 표현되었다면 아이 메이크업 항목과 완성도 항목에서 각각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위기 과제의 경우 아이 메이크업이 중점이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과제보다도 아이 메이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카라만 바르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트위기 언더 속눈썹의 경우 모델의 속눈썹 길이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위적으로 그려주시거나 인조 속눈썹을 붙여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펑크에서 눈썹결은 필수적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썹결을 그리는 자세한 방법은 뷰티 수업 실기책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펑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 파운데이션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단, 얼굴에 이미 파우더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으로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이 뭉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노즈 쉐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작은 아닙니다만 완성도 부분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펑크 과제에서 입술을 그리실 땐 최대한 모델 입술 라인에 맞춰서 해주시되 펑크 과제의 특성상 윗입술은 되도록 각진 형태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립스틱에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이너를 섞을 경우 감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립스틱에 섀도우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험 보실 때는 되도록 가장 FM적인 방법으로 정석대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홀 라인의 경우 펜슬을 사용해서 잡으셔도 됩니다. 아이홀을 펜슬로 잡을 경우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아이홀 부분에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너무 딱 찍혀버린 경우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인이 눈 앞머리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흐려지도록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공개 문제에 제시된 컬러를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컬러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일러스트의 느낌을 살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제시된 색상을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베이지 컬러의 아이섀도우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아이 메이크업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지는 생략하시고 흰색, 회색, 검정으로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마왁스는 원래 손으로 녹여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손으로 제품을 녹인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손으로 녹이기 전 손소독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레타 가르보 과제에서는 눈썹 색상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눈썹 결을 가려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눈썹 결을 더마왁스로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마왁스 사용이 너무 미숙해서 더마왁스 올린 부위가 울퉁불퉁하게 표현되었거나 더마왁스가 들뜨게 될 경우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차라리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로만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 눈썹이 너무 억센 경우 1차로 스프레드 껌으로 눈썹을 눌러주신 뒤 그 위에 더마왁스를 바르시면 고정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점 위치를 바꿔서 찍었다고 해서 오작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성도 부분에서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좌우 바꿔서 찍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절대 안됩니다. 물론 실제 샵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파운데이션에 립스틱을 섞어서 원하는 색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 보실 때는 되도록 가장 FM적인 방법으로 정석대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험에서는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립스틱은 입술에만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아이섀도우의 발색이 약할 경우 화이트 크림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발라주신 뒤 그 위에 아이섀도우를 덧바르셔도 됩니다. 단, 화이트 크림 파운데이션의 경우 많이 바를 경우 뭉쳐 보이게 될 수 있으니 아주 소량만 펴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레 과제에서 립 라이너는 필수입니다. 점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과제에서는 갈색과 흰색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주름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브러쉬로 블렌딩 하셔도 되고 각각 다른 브러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같은 브러쉬로 하실 경우 흰색과 갈색이 섞이지 않도록 마른 티슈에 브러쉬를 여러 번 닦아내 주신 뒤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신 분들은 갈색과 흰색을 각각 다른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레와 레오파드 과제에서는 필요에 따라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세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름 하나를 못 그렸다고 해서 미작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성도와 주름 항목에서 각각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깜빡하고 안 그리는 주름이 없도록 시험이 끝나기 전 모델의 얼굴과 도면을 보시면서 빠진 주름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언더라인을 못 그렸다고 해서 미작 처리가 되지는 않지만 아이 메이크업 및 완성도 항목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메이크업 실기시험에서 송풍기는 지참 금지 품목입니다. 마네킹에 붙은 잔털을 떼어낼 때는 반드시 멸균 거즈를 사용해주세요. 송풍기는 테이블 위에 꺼내놓기만 하셔도 감점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네, 반드시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미디어 수험 과제가 끝난 뒤엔 시험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수험을 절반 이상 지운 상태에서만 퇴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세팅 시 반드시 수염 리무버와 화장솜도 함께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디어 수염 작업을 하다 보면 수염이 여기저기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다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거나 테이블 수건 위에 키친타올을 추가로 깔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빗으로 빗을 때 수염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수염이 고르게 떨어지지 못하고 뭉텅이로 한 부분만 빠져서 소위 땜빵처럼 보이거나 수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풍성하지 않게 보인다면 감점이 됩니다. 미디어 수염 과제에서는 수염 전용 가위나 헤어용 가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문구용 가위를 사용할 경우엔 감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가위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염을 다 붙이셨다면 고정 스프레이를 뿌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작은 아닙니다. 단 모든 과정을 완벽히 다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는 글루에만 있으면 됩니다. 핀셋으로 짚다가 놓친 가모들은 되도록 옥도판 위에 올려두지 마시고 위생봉투에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눈썹 익스텐션 과제의 경우 마네킹에 인조 속눈썹이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인조 속눈썹 세팅은 쉬는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해가셔도 되기는 하지만 집에서 붙여갈 경우 다른 짐들에 눌려서 속눈썹이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준비하셨다가 시험장에 도착해서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눈썹 익스텐션은 한 손으로는 가르고 한 손으로는 붙이는 게 가장 FM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양손에 핀셋을 들고 있는 게 가장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만약 한 손으로는 가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 붙이시는 게 좀 힘드시다면 감독위원이 내 옆쪽에 왔을 때만이라도 가르는 액션을 반드시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눈썹 익스텐션 과제를 하다 보면 핀셋에 글루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세팅해 놓은 알코올과 화장솜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닦아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도중 핀셋에 묻은 글루를 닦았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편안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속눈썹 익스텐션 과제의 경우 반드시 앞머리 두세 가닥을 빼놓고 붙여주셔야 합니다. 만약 앞머리까지 다 붙이셨을 경우 속눈썹 연장 및 완성도 부분에서 각각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인조 속눈썹 가닥수가 너무 많아서 가로 길이를 임의로 잘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과제 속눈썹 익스텐션 속눈썹은 절대 잘라가시면 안 됩니다. 가닥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 안에 빽빽하게 붙이시기 어렵다면 중간중간 한 가닥씩은 빼놓고 붙이셔도 되니 속눈썹 길이를 임의로 자르지는 말아주세요. 아이패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마네킹에 손이 닿아도 괜찮습니다. 가모를 붙일 때 손바닥 측면이 마네킹 이마에 닿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마네킹을 너무 짓누르듯이 심하게 비비적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처리제와 아이패치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 감점 사항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속눈썹 연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깜빡하고 아이패치를 나중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점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패치와 전처리제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쪽가 위로 길이를 다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완성본 모양이 너무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40가닥 이상 붙이는 것과 전체적인 느낌이 중앙이 길어 보이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네, 감점될 수 있습니다. 마네킹을 포함한 모든 재료의 위생 상태는 점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네킹의 오염이 심한 경우 반드시 오염을 제거해 주셔야 하며, 만약 제거되지 않는 오염이라면 되도록 새 것으로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아무래도 독학으로 메이크업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텐데요. 뷰티 원패스 영상과 뷰티 수업 교재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독학으로도 충분히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